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개인의 관상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런 말씀을 좀 한번 드리고 본론 들어가겠습니다.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는 데는 법 앞에 누구나 평등하다를 갖다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권력이 있든 없든, 돈이 많든 적든, 많이 배우든 적게 배우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법 앞에 누구나 평등해야지 이게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권력이 있으니까 법 앞에 평등하지 않아도 된다. 돈이 있으니까 예외다. 이것은 정의로운 사회가 아닌 것입니다.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는 데는 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것은 헌법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예외 규정을 두면 안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법 앞에 누구든지 평등해야 됩니다. 권력이 있든 없든 그거하고 상관없습니다. 그 권력을 주는 것은 국민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반드시 법 앞에 평등해야 됩니다. 제가 관상에 앞서 서도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보시는 분에 따라서 관상가와 관상이나 평하면 되지 무슨 쓸데없는 소리를 하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은 제가 피부적으로 느끼고 저도 관상가 이전에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한 사람으로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른 오해는 없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주식으로 성공하는 관상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분은 성함이 존 리입니다. 올해 63세고 금융인입니다. 메리츠 자산운용 대표이사입니다. 이분도 주식으로 성공해가지고 이 자리까지 올라간 것입니다. 그러면 이분의 관상이 어떤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말 이분의 관상이 제복 있어서 주식으로 성공할 수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첫째 무령관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옆에 이 동물이 곰입니다. 저는 존리 무령관상을 곰상으로 봤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이 얼굴하고 이 곰의 얼굴하고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이미지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느낌이 어떠신지 닮았는지 안 닮았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무령관상은 그겁니다. 어떤 인물을 동물에 비유해서 그 운세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관상법에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어낸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렇게 살펴보는 것도 굉장히 좋지만 그러면 곰상은 사람이 어떻게 생긴 게 곰상인지를 먼저 이론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얼굴은 좀 이렇게 존리처럼 둥근 편입니다. 곰이 그렇죠? 둥글게 보이죠? 그리고 눈도 좀 둥근 편입니다. 코는 좀 큰 편입니다. 그리고 이 콧대는 높지가 못합니다. 그리고 입술이 좀 두툼합니다. 피부색이 좀 검은 편이죠, 곰이. 그래서 곰상들이 피부가 좀 검은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피부가 흰 사람 중에서도 곰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부 같고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보니까 검은 게 곰상이 많은데 그리고 그렇게 생긴 사람이 곰상인데 흰 사람도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체상은 기골이 장대합니다. 곰이 그렇죠?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등은 좀 둥근 편입니다. 이게 곰상의 외형적 특징입니다. 이론적으로 이렇게 생긴 사람이 곰상이다. 그래서 이 이론 갖고 이 존리 얼굴 갖고 하나하나 살피는 것도 무령 잡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하지만 무령 잡는 방법 중에서 더 쉬운 것은
이렇게 동물을 옆에다 놓고 비교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곰 대신에 호랑이를 넣어도 되고 다른 동물을 사자를 넣어도 되고 다른 동물을 넣어도 됩니다. 이 존니 옆에 백조를 넣는다고 해보십시오. 그럼 닮았는지 안 맞는지 판단이 쓰죠. 그리고 존니 옆에 뭐 홍학이라든지 참새라든지 제비라든지 조를 넣는다면 맞지 않습니다. 누가 보든지 닮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존니 옆에 원숭이를 옆에다 넣어도 닮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바로 무령을 잡는 한 가지 방법입니다. 이 무령관상은 판단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굉장히 정확합니다. 존니 얼굴 하나하나 뜯어서 관상평을 하는 것, 그것은 일반관상입니다. 근데 이렇게 존니 같이 이런 얼굴은 판단하기가 쉽죠. 하지만 어떤 사람을 봤는데 저 사람은 부자가 아닌데 부자같이 생겼다. 얼굴 봐서는 전혀 아닌데 부자다. 이것을 어떻게 잡아낼 것이냐. 무령을 보시면 판단이 쉽습니다. 이 곰상은 상류층에 속해서 살아갑니다. 이 곰이란 동물이 먹이 피라미드상 위에 꼭대기에 속해 있죠. 하지만 이 곰상들은 욕심이 많습니다. 욕심. 곰이 동면에 들어가죠. 동면에 들어가기 앞서 아무거나 많이 먹습니다.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요. 그래서 욕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곰상들의 특징은 이 과한 욕심을 부리지 않으면 크게 문제가 안 됩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무령관상입니다. 그래서 존니의 이마라든지 눈이라든지 코, 이목구비, 오간을 살펴서 관상을 평해도 좋은지 아닌지를 알 수 있습니다. 눈 한번 보십시오. 눈은 기세가 가득 차 있죠. 코도 제복 있는 코입니다. 광골도 좀 솟았고요. 입도 두툼하니 좋고 턱도 좋죠. 살집도 굉장히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존니의 관상평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쉽게 볼 수 있는가 하면 쉽게 보지 못하는 것은 무령을 잡아내면 쉽습니다. 하지만 무령은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제가 무령관상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고 있지만 저도 무령의 대가는 아닙니다. 그러니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마치 제가 무령관상에 강의를 하게 되면 저 사람 무령 잘 본다, 무령의 대가다, 이렇게 오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얼굴이 쉽게 말해서 돈복 있는 얼굴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주제를 주식으로 성공한 관상으로 잡은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식을 하죠. 주식을 하지 말아야 될 분이 주식을 합니다. 제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내가 쉽게 말해서 돈복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돈복이 없는 사람이 주식을 하게 되면 100점 100패합니다. 깨지게 돼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먼저 내 운세, 내 관상이 어떤지, 내 사주팔자가 어떤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뭔가를 하십시오. 안 될 때는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내 운세가 안 좋을 때는 뭔가를 버리는 게 아닙니다. 그때는 기회를 엿보는 것입니다. 기회를 엿볼 동안 축척을 많이 해야 되죠.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그러고 나서 하십시오. 그렇지 않을 때는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은 주식으로 성공하는 관상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